나는 그의 목을 조르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내 손가락을 적셨다. 언니. 미안해. 그 목소리는 내 동생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몸은 내 약혼자의 아들로 자란 배신의 열매였다. 그날 밤 나는 칼을 쥐고 그의 문을 두드렸다.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줄은 몰랐다. 복수가 시작된 건 그날이었다. 나는 그의 삶을 파괴하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건 나 자신의 파멸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번쩍이는 아파트 숲 사이에서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곳은 나의 안식처이자 곧 다가올 결혼 생활의 예고편이었다. 민준과 나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다. 그는 완벽한 남자였다. IT 회사 CEO,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나를 향한 끝없는 헌신. 우리는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적어도 내가 알던 그때까지는. 내 이름은 지은이다. 28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가족은 작지만 소중했다. 엄마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아빠는 지방에서 혼자 사신다. 그리고 동생, 현우. 그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10살 터울로 태어난 현우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따랐다. 언니, 나 커서 언니랑 결혼할래. 그 말에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던 시절이 엊그제 같았다. 현우는 이제 18살, 고3 학생. 공부는 별로지만 축구를 좋아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야근을 했고 주말마다 그의 경기를 응원했다. 민준과 현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 맞았다. 민준은 현우를 동생처럼 챙겼다. 지은아, 현우는 내가 키운 보배야. 나도 같이 지켜줄게. 그 말에 나는 감동했다. 민준은 현우에게 골프채를 사주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현우는 형지라고 부르며 민준을 따랐다. 그 삼각관계가 내 삶의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러나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현우의 생일 파티였다. 나는 민준과 함께 현우를 위해 케이크를 샀다. 현우의 학교 친구들이 모인 작은 파티룸.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현우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나갔다. 괜찮아, 내가 따라가려 하자 민준이 막았다. 가만히 있어? 남자애들 일이야. 하지만 현우의 표정이 이상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파티가 끝난 후 현우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불안했다. 그날 밤 현우의 방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구겨진 종이, 낯선 필체. 내 아빠는 나야? 하지만 말하지 마. 그 아래에 붙은 사진. 젊은 민준의 얼굴, 그리고 갓난아기 현우를 아는 여자의 모습. 그 여자는 엄마였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편지를 쥔 채 현우의 방을 나왔다.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어렴풋이 민준의 이목구비가 겹쳐 보였다. 불가능했다. 민준은 나와 만난 지 7년. 현우는 18살. 민준이 20살 때 현우를. 엄마와.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의 미소가 여전했다. 지은아, 어제 현우 생일 재미있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었다. 민준아, 현우가. 내 아들이야.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나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사진이 드러났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오해야.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이 거짓이었다. 엄마가 왜 너와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대학 때 우리는 사랑했지만 내 아빠가 반대해서 헤어졌지. 그리고 현우가 태어났어. 하지만 내 엄마는 현우를 데리고 내 아빠에게 돌아갔어. 나는 포기했지? 포기.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민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현우는 항상 자빠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사실 민준의 아들. 배신이었다. 엄마의 비밀, 민준의 침묵, 현우의 무지.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현우를 마주쳤다. 현우야, 아빠가 누구야? 현우는 당황했다. 언니, 왜 그래? 아빠는 그 아빠지. 하지만 그의 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 나는 포옹하며 속삭였다. 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부터 내 삶은 복수의 그림자로 물들었다. 민준에게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를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현우를 빼앗긴 아버지의 감정, 엄마의 배신으로 고통받은 가족. 나는 공정하게 갚아줄 터였다. 하지만 복수는 언제나 자신을 삼킨다. 민준의 회사는 성장 중이었다. 나는 마케팅팀에서 그의 프로젝트를 도왔다. 그 안에서 약점을 찾았다. 그의 비서, 은지. 그녀는 민준을 좋아했다. 나는 은지에게 접근했다. 민준 오빠가 현우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려 해. 거짓 속에 섞인 진실. 은지는 충격받았다. 정말요? 그럼. 지은 언니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배신당했어. 도와줄래? 은지의 도움으로 민준의 이메일에 접근했다. 거기엔 엄마와의 옛 편지들이 있었다. 현우를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지은이 알면 민준의 갈등이 드러났다. 그는 현우를 원했다. 나와의 결혼은 현우를 되찾기 위한 수단.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현우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현우는 민준을 형으로 믿었다. 그 믿음을 깨는 건 나의 몫이 아니었다. 대신 나는 민준의 사업을 흔들기 시작했다. 경쟁사의 정보를 흘렸다. 작은 실수부터. 클라이언트가 이탈했다. 민준은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요즘 회사 일이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웃었다. 괜찮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현우가 이상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형이 이상해.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 라고 물었다. 나는 그냥 좋아하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현우의 DNA 검사를 했다. 결과는 명백했다. 민준의 아들. 99.9%. 이제 첫 번째 타격을 날릴 때였다. 민준의 생일 파티. 그의 동료들이 모인 자리. 나는 연설을 했다. 민준 오빠는 가족을 사랑해요. 특히 숨겨진 가족을 모두가 웅성거렸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파티는 엉망이 됐다. 그는 나를 끌고 나왔다. 지은아, 왜 그래? 미쳤어. 미친 건 너야. 현우를 데려가려 했지? 나와 결혼해서 민준은 무릎 꿇었다. 사랑해. 너를. 현우도. 내 피를 이었으니까 그 말에 나는 토악질이 날 뻔했다. 현우는 내 동생이야. 내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민준 형이 내 아빠일 수 있어? 현우는 웃었다. 언니, 무슨 코미디야.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날 밤, 현우는 울며 나에게 안겼다. 언니, 나 무서워.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불은 우리 모두를 태울 터였다. 민준의 연락이 끊겼다. 파티 이후 그는 나를 피했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야기하자라고만 중얼거렸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현우는 학교를 쉬었다. 언니, 나 DNA 검사해볼까?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언니가 알아볼게. 아빠에게 전화했다. 지방의 작은 집에서 사는 아빠. 지은아, 현우는 괜찮아.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무거운. 나는 용기를 냈다. 아빠, 현우의 진짜 아빠가. 민준이일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럴 리가? 내 엄마는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민준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해, 현우를. 아빠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는 대학 때 민준을 사랑했다. 임신 후 가족의 압력으로 나와 아빠에게 돌아왔다. 현우를 아빠의 아들로 키웠다. 민준은 알았지만 포기했다. 하지만 최근 민준이가 연락 왔어. 현우를 데려가고 싶다고. 아빠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민준의 집으로 갔다. 그의 아파트, 우리의 미래가 그려졌던 곳 오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민준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은아. 왔어.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문을 잠갔다. 왜 현우를 데려가려 해? 그는 내 가족이야. 민준은 일어났다. 현우는 내 아들이야. 내 엄마가 훔쳐간 거지? 나는 18년 동안 기다렸어.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훔쳐갔다고. 엄마는 내 배신에서 벗어났어. 내가 포기한 거잖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포기. 나는 엄마를 구하려 했어? 내 아빠가 폭력을 그는 멈췄다. 폭력. 아빠가. 그날 민준은 모든 걸 말했다. 엄마는 아빠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민준의 가족이 반대했다. 가난한 여자애랑. 결국 엄마는 포기하고 아빠에게 돌아갔다. 현우는 그 증거였다. 나는 현우를 지키고 싶었어. 지은아, 너와 결혼하면 가족이 될 수 있잖아. 그의 논리에 나는 구역질이 났다. 가족. 너는 우리를 이용한 거야.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민주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그래, 복수해. 하지만 현우는 선택할 거야. 나를.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우를 안았다. 언니, 나 민준 형을 만나고 싶어. 현우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왜? 그냥. 궁금해. 내 아빠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현우의 눈에 호기심이 빛났다. 나는 막아야 했다. 하지만 막는 건 현우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은지에게 연락했다. 민준의 약점을 더 그의 재정 상태. 은지는 자료를 보냈다. 민준의 회사는 빚더미였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더 많은 정보를 유출했다. 뉴스가 떴다. IT 스타트업 CEO, 횡령 의혹. 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왜?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친 대가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속이 편치 않았다. 민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다. 현우를 지켜줘. 현우가 민준을 만났다. 나는 몰래 따라갔다. 공원 벤치. 민준이 현우를 안고 울었다.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현우는 어색하게 안겼다. 형, 아니, 아빠.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졌다. 현우는 나를 배신한 걸까? 아니,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변했다.
언니, 민준 아저씨가 내 아빠래. 엄마가 숨겼대.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울었다. 언니도 몰랐어. 미안해. 현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그날 밤 나는 칼을 쥐었다. 민준의 집으로 가서 그의 사진을 찢었다. 하지만 그건 부족했다. 진짜 복수는 그의 가장 소중한 걸 떼앗는 거였다. 현우를. 하지만 어떻게? 현우는 이미 민준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아빠가 서울로 왔다. 지은아, 현우를 데려가자. 지방으로 아빠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는 현우를 설득했다. 언니, 나 여기 남을래. 학교 친구들이 현우의 말에 아빠는 주먹을 쥐었다. 내 진짜 가족은 우리야? 갈등이 깊어졌다. 민주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현우의 양육권을 주장할게 변호사 편지가 왔다. 나는 웃었다. 이제 전쟁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그는 나와 아빠 사이에서 갈등했다. 언니, 나 누구 편이야?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엄마의 일기. 민준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현우를 버렸어. 그 일기를 언론에 흘렸다. 스캔들이 터졌다. CEO, 불륜과 버림받은 아들 민준의 회사는 파산 직전. 그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그만해. 현우를 위해. 현우를 위해? 나는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밤에 현우가 말했다. 언니, 민준 아저씨가 자살할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자살.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현우의 마음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현우를 데리고 엄마의 묘로 갔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민준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현우는 울었다. 언니. 나 미안해.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현우에게 편지를 썼다. 아들아, 아빠는 내 곁에 있을게. 현우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내 복수는 현우를 잃게 만들고 있었다. 파산 소식이 뉴스에 떴다. 민준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는 그곳을 알았다. 익명으로. 현우는 자빠가 불쌍해라고 중얼거렸다. 불쌍.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민주는 우리의 삶을 파괴한 자였다. 그런데 왜 현우는 동정하는가? 아빠는 현우를 데리고 지방으로 갔다. 학교는 온라인으로 하자 현우는 반항했다. 언니, 나 서울에 남아야 해. 대학 입시 때문에. 나는 아빠를 설득했다. 현우를 자유롭게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현우가 민준에게 가면? 민준의 연락이 다시 왔다. 지은아, 만나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민준은 야위었다. 모든 걸 잃었어. 회사, 명예. 너까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자업자득이야. 엄마를 버린 데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니야? 내 엄마가 선택한 거지? 나는 기다렸어. 현우가 18살 될 때까지. 그의 말에 나는 소리쳤다. 기다린 척. 너는 이용했어. 나를 통해 현우를. 민주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엄마의 것, 지은아, 읽어봐. 일기였다. 민준을 미워하지 마. 그는 현우를 사랑해. 하지만 나는 내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 가정폭력. 아빠의 어두운 면 나는 알지 못했다. 엄마는 그 고통 속에서 현우를 키웠다. 민주는 도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빠가 폭력을
나는 중얼거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는 변했어? 하지만 과거는 그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의 대상이 흔들렸다. 민준이 악마가 아니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삶은 파괴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를 때리셨어요.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실수였어. 젊었을 때의 실수. 엄마의 상처는 실수가 아니었다. 아빠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현우를 지키려 했어? 가족의 비밀이 층층이 드러났다. 현우는 지방에서 돌아왔다. 언니, 나 민준 아저씨 만났어. 원룸에서. 가여워, 현우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가여워. 그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현우는 소리쳤다. 망친 게 아니야. 엄마가 숨긴 거지. 갈등이 폭발했다. 현우와 나는 싸웠다. 언니는 왜 복수하는 거야? 민준 아저씨는 나 사랑해. 현우의 말에 나는 멈췄다. 사랑. 그게 핵심이었다. 민준의 사랑은 진짜였다. 하지만 내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나는 민준의 마지막 자산을 노렸다. 그의 특허. IT 기술. 나는 회사 동료에게 넘겼다. 민준은 빈털터리가 됐다. 그는 현우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아빠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가 있으면 돼. 현우는 나에게 말했다. 언니, 나 민준 아저씨 집에 갈게. 도와줄게. 나는 막았다. 안 돼. 그는 위험해. 하지만 현우는 나갔다. 그날 밤, 현우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가 왔다. 민준의 번호. 지은아, 현우가 여기 있어? 데리러 와. 민준의 원룸. 문을 열자 현우가 민준의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현우가 스스로 왔어. 가족이 되고 싶대. 현우가 눈을 떴다. 언니, 나 여기 있을래. 아빠랑.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현우를 잃었다. 나는 울며 나왔다. 강변에서 눈물이 흘렀다. 복수가 나를 고립시켰다. 아빠는 현우를 포기해라고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현우를 데리러 갔다. 하지만 현우는 언니, 나 이제 가족 정했어 라고 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지은아, 결혼은? 취소하자. 그의 말에 나는 칼을 쥐었다. 진짜로. 주방에서 훔친 칼 너 때문에. 모든 게. 민준이 막았다. 하지만 현우를 위해 현우가 울었다. 언니, 제발. 나는 칼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 결정했다. 마지막 복수. 법정에서. 양육권 소송. 변호사를 고용했다. 민주는 불량 부모예요. 파산, 스캔들, 소송이 시작됐다. 현우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민준 아저씨. 아빠를 선택해요. 그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재판부는 현우의 의사를 존중했다. 현우는 민준의 곁으로. 집은 텅 비었다. 아빠는 지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마지막 한 수, 그의 과거 연인들, 은지 포함. 나는 그들을 모았다. 민준의 비밀을 폭로해요. 스캔들이 다시 터졌다. 민준은 정신과에 입원했다. 현우가 나에게 왔다. 언니, 왜? 아빠가 아파. 현우의 눈에 증오가 서렸다. 언니가. 괴물이야.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직. 민준의 입원 소식은 충격이었다. 현우는 병원에서 나를 피했다. 언니 때문에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민준의 창백한 얼굴. 지은아. 왜 여기?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를 끝장내기 위해. 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다. 이미 끝났어. 현우마저. 잃을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현우를 잃다니. 현우는 내 곁에 있잖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현우는 너를 선택할 거야. 내가 진짜 가족이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현우는 나를 증오했다. 병원 복도에서 현우를 만났다. 언니, 나 미안해. 하지만 아빠를 용서할게. 현우의 말에 나는 소리쳤다. 용서. 그는 우리 엄마를 버렸어. 아빠를 괴롭혔어. 현우는 울었다. 언니, 엄마 일기 봤어. 민준 아저씨는 엄마를 사랑했어. 아빠가. 폭력을. 현우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의 일기. 현우가 읽었다. 모든 게 뒤집혔다. 아빠의 폭력, 민준의 희생. 나는 누구 편이었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지은아, 현우를 지켜. 민준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비밀을 묻어. 엄마의 글씨가 떨렸다. 엄마는 민준을 보호하려 했다. 나의 복수는 엄마의 뜻을 저버린 거였다. 아빠에게 전화했다. 아빠, 진실을 말해요. 엄마를 때린 것. 아빠는 침묵 후 말했다. 그래. 젊었을 때 술에 취해. 하지만 후회해. 현우를 사랑했어. 아빠의 후회. 하지만 피해자는 엄마였다.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다. 복수의 네 번째 단계. 이제 아빠를 노렸다. 아빠의 과거를 폭로해. 하지만 현우가 막았다. 언니, 그만해. 가족이 깨지잖아. 현우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미 깨졌어. 내가 민준을 선택하면서. 현우는 민준의 퇴원 후 그와 살았다. 작은 원룸. 나는 몰래 지켜봤다. 현우가 민준에게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부러웠다. 그 가족은 내 것이었다. 현우는 내 동생. 민준은 내 약혼자. 은지가 나에게 왔다. 지은 씨, 민준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의 팔에 난 상처. 지은아. 현우한테 말하지 마.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민준은 속삭였다. 너를 사랑했어. 처음부터. 현우는 보너스였어. 그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사랑. 배신 속에 숨겨진 사랑.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DNA 결과를 조작. 현우, 민준은 내 아빠가 아니야. 거짓 검사 결과. 현우에게 보냈다. 현우의 전화가 왔다. 언니. 이게 뭐야? 다시 검사했어. 맞아. 현우의 분노. 그는 민준을 떠났다. 아빠가 아니면 나 혼자야. 현우는 거리로 나왔다. 나는 그를 데려갔다. 언니 곁에 있어. 하지만 현우의 눈은 텅 비었다. 언니, 너 다 조작한 거지? 진실이 드러났다. 현우는 나를 미워했다. 언니는 괴물이야. 우리를 파괴했어. 현우는 다시 민준에게 갔다. 이번엔 영원히. 나는 혼자 남았다. 아빠가 서울로 왔다. 지은아, 그만해.
복수는 끝나고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민준의 원룸에 불을 질렀다. 아니, 장난으로. 경고로. 소방차가 왔다. 민준과 현우는 무사했다. 하지만 공포가 스며들었다. 경찰이 나를 불렀다. 화재 의심, 나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은지의 증언. 지은 씨가 복수한다고 했어요. 나는 체포됐다. 구치소에서 현우가 왔다. 언니, 왜? 나 때문에. 내가. 내 전부였어. 나는 울었다. 현우는 언니도. 사랑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재판날 민준이 증언했다. 지은이는 사랑 때문에 미쳤어요. 용서해주세요. 그의 말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가족은 산산조각. 현우는 민준과 새 삶을 시작했다. 지방으로. 나는 서울에 혼자. 복수의 끝에서 공허만 남았다. 풀려난 후 나는 강남의 거리를 배회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잃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스캔들 때문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아빠는 연락을 끊었다. 너 때문에 현우를 잃었어. 현우의 소식은 은지를 통해 들었다. 민준 오빠와 현우가 지방으로 이사했대요. 작은 집에서. 민준은 제기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현우는 그곳에서 일했다. 가족 사진이 SNS에 올랐다. 현우의 미소. 민준의 팔에 안긴 모습. 그 사진을 보니 칼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지방으로 갔다. 그들의 마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일카페 앞에서 서 있었다. 민준이 나를 봤다. 지은아. 왜 왔어?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 현우가 안에서 나왔다. 언니.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어색한 대화. 요즘 어때? 현우가 말했다. 좋아. 아빠랑 같이 사니, 아빠. 그 단어가 아팠다. 민주는 커피를 타주었다. 지은아, 과거는 잊자. 현우를 위해 그의 눈에 진심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마지막 복수. 화해에 가면 뒤에. 나는 현우에게 선물을 줬다. 대학 등록금. 언니가 도울게. 현우는 감사했다. 고마워, 언니. 그 돈으로 나는 민준의 카페에 투자했다. 재기 도와줄게. 민준은 의심했지만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다. 주말마다 방문. 함께 밥 먹기. 현우는 나를 용서했다. 언니, 가족이야. 하지만 민준은 경계했다. 지은아, 진심이야. 내 계획은 민준의 비밀을 다시 파헤치는 거였다. 그의 옛 동료. 민준은 횡령했어. 아직도 그 정보를 은지에게 넘겼다. 은지는 이제 그만해요 라고 했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세금 조사, 카페가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나에게 왔다. 너지. 또 그의 눈에 절망. 나는 웃었다. 공정하게. 내가 시작한 거야. 민준은 무릎 꿇었다. 제발. 현우만은. 현우가 알았다. 언니, 또. 왜 못 그쳐? 현우의 분노. 그는 나를 쫓아냈다. 이제 오지 마.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비를 맞으며 섰다. 모든 게 소용없었다. 아빠가 연락했다. 지은아, 와라. 이야기하자. 지방의 집, 아빠의 집. 우리는 울며 안겼다. 아빠, 미안해. 아빠는 나도 미안.
폭력으로 엄마를 잃었어. 고백의 밤,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현우는 나는 편지를 썼다. 현우야, 언니는 후회해. 사랑에 답이 없었다. 민준의 카페는 문을 닫았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직장. 나는 직장을 구했다. 작은 마케팅 회사, 삶을 재건하려 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 민준의 피 흘리는 얼굴, 현우의 증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전화. 언니, 아빠가 아파. 민준의 병, 암, 초기지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와줄래? 병원. 민준의 침대. 지은아. 끝났어. 그의 미소. 나는 울었다. 미안해. 모든 게. 민준은 손을 잡았다. 사랑했어. 너를. 현우가 말했다. 언니, 용서해. 우리 가족이 돼. 그 순간 복수의 벽이 무너졌다. 나는 안겼다. 그래. 가족. 하지만 후회는 영원했다. 민준의 병은 악화됐다. 치료비. 나는 모든 걸 팔았다. 아파트, 차의 현우와 함께 병원 지킴. 민준의 마지막 말, 현우를 부탁해. 그는 눈을 감았다. 현우는 울부짖었다. 아빠, 나는 현우를 안았다. 언니가 있어? 장례식. 비가 내렸다. 아빠도 왔다. 우리는 함께 섰다. 가족.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준의 죽음 후 현우는 변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눈빛이 어두웠다. 언니, 아빠가 왜 그렇게 갔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복수 때문.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운명이야. 우리는 함께 살았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아빠는 가끔 왔다. 지은아, 현우 잘 부탁해. 가족은 재건되었다. 하지만 균열은 보였다. 현우의 악몽. 언니가 칼을. 그는 내 복수를 기억했다. 나는 일했다. 마케팅에서 성공했다. 현우의 학비를 벌었다. 언니, 고마워. 현우의 미소가 돌아왔다. 축구를 다시 시작했다. 나는 경기장에서 응원했다. 옛날처럼.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은지가 연락했다. 지은 씨, 민준 오빠의 유언장이 있어요. 유언장. 현우에게 모든 걸. 지은이에게. 용서. 그 말에 나는 울었다. 현우가 유언장을 읽었다. 아빠가 언니를 사랑했대. 현우의 눈에 눈물. 나도 알아. 언니, 미안해. 증오했던 거 우리는 안겼다. 사랑해, 현우야. 아빠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아빠, 과거 용서할게. 아빠는 고마워, 딸,라고 했다. 우리는 엄마의 묘에 갔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 시간이 흘렀다. 현우 졸업. 취업. 그는 IT 회사에 들어갔다. 아빠의 꿈을 이어갈게.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삶은 평범해졌다. 연애도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은 두려웠다. 배신의 상처. 어느 날 현우가 말했다. 언니, 나 결혼할 거야. 그의 여자친구, 착한 아이. 나는 축하했다. 언니처럼 좋은 누나가 돼줄게. 그녀의 말에 웃었다. 결혼식 날 나는 신부의 꽃다발을 받았다. 현우의 미소. 가족 모두. 아빠, 나, 현우의 아내. 완벽했다. 하지만 밤에 홀로 민준의 사진을 봤다. 미안해. 복수의 대가. 우리는 모두 변했다. 현우는 강해졌고 나는 약해졌다. 하지만 그게 공정했다. 배신의 끝, 용서의 시작.
이제 나는 쓴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경고로.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가족을 지켜. 사랑으로. 그리고 현우의 아이가 태어났다. 언니, 삼촌이야의 그의 작은 손 나는 안았다. 사랑할게 유순환.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끝. 하지만 시작. 우리의